고3 학생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사흘째 부산에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 이동 동선에서 감염될 만한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방역당국은 조용한 전파로 인한 연쇄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3 학생 확진과 관련해 이 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 전원이 코로나19 자체 전수검사를 받습니다. 추가 검사 대상은 학생 118명과 교직원 52명 등 모두 170명입니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1일 개장했습니다. 두 해수욕장 모두 6월 한 달 동안을 안전 개장 기간으로 운영하는데 일부 구간에서만 수영이 가능하고 파라솔 설치나 투구 대여 등 피서객들을 위한 설비는 제한됩니다. 최근 낙동강 하류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다이옥산은 양산 산막산업단지 일부 공장에서 무단 방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공장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양산의 200여 개 기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내성고 3학년 확진자 발생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144번 확진자인 내성고 3학년 A군과 접촉한 사람은 모두 177명. 가족과 학생, 교직원 등이 121명, PC방을 비롯한 지역사회 접촉자 56명입니다. 이 가운데 175명은 음성으로 판명됐고 나머지 2명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밀접 접촉자와 능동감시 대상으로 각각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리무중에 빠진 감염 경로입니다. GPS 추적 결과 감염될 만한 동선이 파악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도시나 여행 이력이 전혀 없고 하여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확진된 환자 또는 확진자의 부산 동선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주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A군이 다니던 학교 주변 학부모들로부터 코로나19 검사 요구가 많았지만 아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 내 감염 근거가 적다는 이유에 섭니다. 하지만 조용한 전파자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가벼운 의심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가능하면 PC방 등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학생의 경우 PC방이나 노래 연습장 등 감염 위험 시설 방문을 자제하도록 해주시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할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성고등학교는 2, 3학년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12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부산시는 3차 개학을 앞두고 학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번 고3 학생 확진과 관련해 내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 전원이 추가 검사를 받습니다. 부산교육청은 1일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체 전수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검사 대상은 학생 118명과 교직원 52명 등 모두 170명입니다. 교육청은 또 2일 오전 교육감 주재로 부산 지역 모든 학교장이 참여하는 원격 회의를 열고 철저한 예방 활동과 감염 예방 관리 매뉴얼 준수 등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코로나 관련 범죄가 42건,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범죄 유형을 보면 승인받지 않은 바이러스 차단 살균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22건에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기와 유흥시설 집합 제한, 자가격리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벌금 집행 등에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석 달가량 문을 닫았던 사상구 일대 문화체육시설이 속속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심스러운 만큼 완전 개방보다는 부분 개방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구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석 달가량 임시로 문을 닫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서 5월 25일 다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오랜만에 수영장을 찾은 회원들로 분위기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수영 강사들은 투명 마스크를 쓰고 풀장 밖에선 수영 지도를 하는 등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운동하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헬스장도 요가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 센터 방문자에 대한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여부를 챙기고 여기에 손소독과 발열 체크도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5월 12일에 문을 연 사상구 생활사 박물관도 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석 달가량 문을 닫았던 박물관이 다시 문을 열자 지역 주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 휴관한 시설이 하나둘 속속 문을 열면서 뚝 끊겼던 시민들의 발길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왔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지역을 둘러볼 수 있고 또 이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도 느끼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은 만큼 전시실을 모두 개방하지 않고 부분 개방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발열 체크를 하신 후에 전시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 관람이라든지 그리고 1m 이상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신 후에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임시 휴원에 들어간 사상문화원과 사상도서관 별관도 부분 운영에 들어가는 등 사상구 지역 문화시설 곳곳이 조심스럽지만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부산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1일 개장했습니다. 두 해수욕장 모두 6월 한 달을 안전 개장 기간으로 정하고 지정된 물놀이 구간에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파라솔이나 튜브 등 피서객 접객 시설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는 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하지 않은 무상급식비 예산의 전용을 취소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부산시가 급식비 잔여 예산 중 12부분 30%를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편성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고 부산교육청도 교육재난지원금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을 단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또 급식이 단순한 식사 제공의 의미를 넘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과 생산, 유통 등 먹거리 시스템 유지라는 사회적인 의미도 있다며 급식 관련 종합대책을 협치행정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낙동강 하류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인 일사다이옥산은 양산 산막산업단지 일부 공장에서 무단 방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 양산시,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산막산업단지 내 27개 공장을 대상으로 1차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공장 폐수에서 다이옥산 성분이 검출됐는데 현재 양산시에 다이옥산을 배출한다고 신고한 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공장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양산 지역 200여 개 기업체까지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구에서는 지난해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주민이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하며 위법, 부실공사에 대한 감시 체계를 한 단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이번 시간 조례 돋보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권태식 의원이 발의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구예산을 투입하는 공사에 구청과 함께 주민이 감시자가 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건설공사 시행 시에 각종 자재가 시방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성 여부라든지 또 부실공사 여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중구가 발주한 5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구청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해당 공사에 대한 주민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야 합니다. 명예감독관은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견을 구청에 전달하고 공사와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조례에서는 공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을 갖추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으로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감시와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후에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명예감독관을 위촉함으로써 공사 감독을 더 강화해서 부실 공사 없이 지난 3월에 준공하였는데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반기면서 조례 시행 이후 1년간 5건의 공사에 명예감독관이 위촉됐습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얼마 전 부산방송과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지역의 재난 상황 발생 시 함께할 재난방송 시민기자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시민참여형 지역 재난방송 운영을 위해 시민재난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며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시민 재난기자로 활동하게 되면 LG 헬로비전의 화재와 태풍 등 재난특보 시 시민기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술을 마시고 더불어민주당 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동래구 부산은행 앞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는 다른 운동원의 어깨를 치거나 얼굴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배를 몰던 선장 A씨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낮 12시쯤 지인들과 함께 출항해 해상 바지선에 계류한 뒤 낚시를 했는데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를 몰아 항구로 들어오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측정됐습니다. A씨는 또 정원 2명의 선박에 5명을 태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 2,139필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는 단독으로 분할할 수 없다 보니 공유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신축과 증축 또는 담보 설정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부산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각종 수수료와 분할 관련 소송 비용 등 26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 남부민동은 6.25 전쟁 피난민들이 집을 짓고 살면서 만들어진 뒤로 개발되지 않고 아직도 당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곳을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됩니다. 장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 남부민 1, 2동 1원 7만 1,300제곱미터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개발됩니다. 정부가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 대상지로 남부민동을 선정했고 서구는 개청 이후 가장 규모가 큰 243억 원 예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일대는 대부분이 무허가 노후 건축물로 경사도가 심해 개발 사업은 한 번도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재개발 개념은 아니지만 도시재생과 신규 주택 건립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노후주택과 폐공가가 형태를 유지한 채 정비되고 가파른 계단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테라스형 주택이 지어집니다. 아랫집 옥상이 윗집 정원이 되는 형태로 고지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인식 변화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점 사업, 그러니까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 사업을 이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출발의 단초 역할을 하는 곳이 현장지원센터다. 건설 사업에 앞서 주민들의 공동체 복원도 추진됩니다. 28일 서구와 부산도시공사 등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 개소는 이번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로
마을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구는 오는 10월 정부로부터 사업 실행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사업에 들어가고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산뉴스 장동원입니다. 사흘 조경태 국회의원이 1일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해양 관련 산업의 중심 도시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하고 관련 기업의 조세 부담 감면, 시설 설치 유지 예산 국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5명이 모두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산 수돗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순수 365 홍보 UCC를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합니다. 참가하려는 사람은 부산시 수돗물 브랜드인 순수 365의 이름과 음원 등을 활용해 수돗물을 이용한 요리, 정수공정, 맑고 깨끗한 이미지와 신뢰감을 더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상수도 본부는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7개 작품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부산진구청과 사단법인 독거노인 복지재단, 굿모닝 성모안과병원 등 3개 기관이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의 안과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성 백내장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로 수술과 치료, 보호용 안경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도구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관 2020년 평생학습 컨설팅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영도구는 권역별 평생학습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4도를 보이겠고요. 비 소식이 없어 세차하시기 무리 없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이 끼고 차차 흐려지겠으며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동부 해상은 맑겠으나 동해 남부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두 해상 모두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해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이번 주 비 소식이 없겠고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이 지역에 따라 25에서 27도까지 오르며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습니다. 외출 시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